좀 아까 31강을 찍었고요. 지금 이제 그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건 좀 짧을 것 같아요. 요건 근데 요거 짧게 하나 찍고, 자, 그래야죠. 요점을 보시면은 18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감상적이고 도덕적인 어조로 장르화로 이제 유명한 화가인데, 그레즈는요, 우리가 이제 샤르댕, 그래서 우리가 반 로코코의 거기에서 약간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도덕적인 개념의 장르화를 그린 사람인데, 도덕적인 그 어조의 장르화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해 디드로이의 찬사와 관심을 받았는데, 그의 작품이 일반적으로 신고존주의의 맥락에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당시의 조류와 다른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생은 특별한 건 없고, 일곱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서 1761년 살롱전에 제출한 결혼계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역시 풍자적인 요소와 뭡니까, 당시의 귀족적인 요소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이제 도덕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맥락에서 보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혼계약이라는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엄청난 인기와 찬사를 받았고요. 명성의 절정에 달하게 된다. 그래서 당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비평가 디드로는 1763년에 그가 살롱전에 제출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 중풍 걸린 노인에 대해 도덕적 회화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글레이즈 작품의 도덕적 회화,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이 도덕적 회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고 평을 했고요. 그레이즈는 1769년에 아카데미 입회작으로 역사를 제출하기 결정하고 했는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말년에 그레이즈는 사실적인 관찰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랜드 매너 저번에 했죠. 그랜드 매너가 혼합된 당대 3회 장면을 많이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레이즈 작품 한번 보시면은 이게 도덕적인 요소들, 벌 받는 아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레이즈의 이제 이런 작품들, 마을의 신부, 이제 결혼식에 이제 일상의 어떤, 이 마을에서의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축하해주는 그런 풍경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 가운데 두 남녀가, 여기 두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건데, 주인공이고 좌우에 셋이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림 제일 우측에는 시청에서 나온 직원이 앉아 있고, 전체 공간 주위에는 8명 자녀가 포진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을 주제로 부모의 애틋한 인정과 함께 그 가족 사이에 교묘히 흐르는 미묘한 감정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왜 이게 중요했냐면,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로코코 양식에 대한 귀족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이건 결국 아카데미 형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움을 그리는데 사실 서민적인 생활상이 아름답지는 않죠. 얘네들이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들이 유행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 그 마을에 이런 결혼식의 그 모습을, 일상을 그렸다는, 서민들의 일상을 그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런 그림 뭐 다 그리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예술가라고도 하는데, 그런 주된 소재가 귀족들의 그 위선에 찬 허영보다는 평범하지만 진솔한 인간의 삶과 그 속에 보이는 인간의 진실을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샤르댕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예술가들은 이러한 화풍을 통해서 현실적 삶 혹은 인간미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개념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성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중간에 잠깐 끊겨가지고 이어서 계속 뭐 편집에 이어서 할 건데, 예, 지금 풀기가 잘 안 돼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필기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자, 그르네발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원형으로, 그레네발트는 우선 르네상스 시대 독일의 대표 화가죠. 예,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맞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맞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는 이제 북유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북유럽이 더 가깝죠. 왜냐면은, 예, 우리가 지금 인식 자체가 북유럽을 중심으로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구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북유럽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보시면 이런 재단화의 이런 형식들 있잖아요. 이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 재단화의 형식들이, 중세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예, 중세적 특징이 좀 남아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제는 얘기한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있고, 이것도 잘 안 써지네. 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이 있고 플러스 거기다가 북유럽이 들어가죠. 이 북유럽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관찰을 통한 이제 사실주의, 되게 극사실적 요소가 들어가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이상적 사실주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그 부분이 중세적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레네발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의 주요 작품에 화가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뭐 화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죠. 그래서 화가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고 젊은 시절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밑으로 갈 때는 뭐 별 내용이 없고요. 그 위로 또 가게 되면 그레나발트의 작품에서의 그 이젠하임 재단화의 여러 패널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독일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을 볼 수 있고, 그냥 북유럽으로 생각하세요. 그레나발트는 공간처리나, 여기서 보시면 공간처리나 인체 해부학에서 동시대 이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감이라든가 그 해부학적인 어떤 비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뭡니까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거기서 회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표현은 여전히 중세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중세적이다. 그리고 독일적이다 라고 나오는데, 독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북유럽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과없이 잔혹하게 그려냄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대요. 극적인 효과.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르네상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 북유럽, 그 다음에 매너리즘의 이제 그 과도기적 요소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적인 효과가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작품들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되게 예수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나 그 다음에 피부가 상당히 안 좋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잠깐 볼 건데, 음, 여기서 저도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이제나임 제다나, 이왜 피부병을 그렇게, 그 피부가 이게 격심한 어떤 그 고통스럽게 그 피부를 유난히 그렇게 표현했을까, 보니까 격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십자가상에 의뢰한 곳은 독일 이젠하임에 있는 성 안토니 수도원이에요. 그 병원이죠, 병원. 자, 병원인데, 주로 이곳에 피부가 썩는 병을 앓는 환자들, 뭐 궤조병이나 한센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림에서 이미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피부에는 궤조병 증상과도 흡사해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병이 심한 환자들이 팔이나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고, 환자들은 처음 치료를 받을 때 이 그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치료를 빌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도 희망을 갖는 거죠. 이 작품에서 보시면 굉장히 피부병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또 문을 열게 되면 그 피부병이 싹 나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은 극한 고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마음의 준비, 위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그림이 겹쳐진 이 제다 중앙 부분을 열면은 안쪽에 밖에 우문한 그 분위기와 완전히 다른 밝은 분위기의 예수 탄생의 부활 장면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희망과 미래 뭐 이런 것을 의도로 그려졌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려졌는가? 우리가 거기서 이제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내용과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용어사전 두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시간을 조금씩 더 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설을 많이 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리고 할 테니까 꾸준하게 보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